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채널에서 가장 또 인기 있으신 분이죠. 우리 앨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앨런님 또 오늘 또 캠핑 가신다고. 네, 캠핑 가시기 전에 지금 리치고 쪽 와서 지금 잠깐 촬영하시는 거고요. 자,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요? 이 토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 가능성은 있었어요. 네, 근데 뉴스는 토호제를 다시 또 확실하게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오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에 대한 음모론적인 접근. 네. 그래서 이번엔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다 그냥 토지거래. 잠실만 하는 게 아니고? 잠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다는 아니죠? 아니, 서울 다는 아니고요. 네, 강남, 추주, 송파. 좀 전에 토지 풀었다는 얘기 들길래, 또 펌핑할 때, 네. 이제 잠실을 누르니까 헬리오가 올라간다느니, 네. 옆에 동네 이제 신천 파크리가 올라가느니, 아마 그렇게 펌핑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겠네.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네. 저는 지금 어디 갔다 오면서 운전하다 오다가, 네. 저 운전할 때는 이제 항상 티아라 음악만 들어서, 티아라 뉴스를 못 봤어요. 네. 네. 그러잖아도 오늘 그게, 오늘 세 가지 준비해온 게 중에, 네. 그게 첫 번째 얘기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 옷소공익이라는 얘기 어저께 막 도배가 됐죠. 네. 그 옷소공의 원조가 저예요. 예, 저는 이미 4년 전에 네. 홍소공을 책에도 작년 말에 쓴 책에도 홍소공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벼락 비거지, 네. 그다음에 영끌 나왔을 땐 영털, 그다음에 주둥 효과, 네. 그다음에 영끌 오적 인덱스 이런 거 전부 내가 만들어갖고 히트 쳤는데 주로 부정적인 단어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반발심으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뉴스에 처음에 옷소공 얘기가 나온 첫 뉴스가 이거였어요. 3월 13일 날. 그 다음에 옷소공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보고서 뭔 얘기인지 알았죠. 왜냐면 제가 홍소공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책에도 있듯이, 19번 챕터에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위험한 케이스 실러지도 그래가지고, 홍소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홍남기 부총리가 2008년 상투치기 4달 전에, 그러니까 10월 달 전인 6월 달, 즉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내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상황이 2008년처럼 버블이다. 조심해라. 영끌도 조심해라. 근데 이거 뉴스가 나오고 나서 2달 있다가 도봉구부터 상투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10월 달에 치고. 그래서 옷소공의 원조는 저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오늘 해제했다는 거를 배제하고 왜 풀었는지 거기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제가 방송했던 거랑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호제를 갑자기 해제한 그쵸. 음모가 있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토호제 풀자마자 이걸 올렸어요. 대공황 직전 마지막 호구 모집 중. 저는 대공황이 온다고 보거든요. 대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IMF, 그러니까 제가 60년 추세 무너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95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6.25 전쟁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IMF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게 벌어져야지 그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게 60년 추세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들어올린 거예요. 거대한 세력들의 어떤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잠깐만, 우리 앨런 얘기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대공황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전망 강의 할 때 제가 하나 쓰는 자료가 있는데 마침 우리 또 앨런님은 또 주식도 완전 고수시니까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황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이 800일 정도로 지금 역사상 가장 길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길어질수록 주가가 하락이 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전이 짧을수록 주가 하락이 작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길수록 주가 하락이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공황이 역전 기간 700일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800일이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공황만큼 엄청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전 지금 또 놀란 게 김기현 대표님이 뭐 하면은 다 제가 하고 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혹시 저희가 전생에 그러니까 뭐가 무슨 뭐 있었나? 또 우리가 이럴 때 찌찌뽕 그러잖아요. 찌찌뽕. 예, 우리가 뭐 먹을까 하다가 둘 다 동시에 네. 떡볶이 그러면은 같이 찌찌뽕 우리 연애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미 오늘 자료에 왜냐면 오늘 대공황이 주제니까 네. 그거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네. 그냥 표나 글씨가 아니고 네. 제가 훨씬 유튜브에서 작년 한 가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정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요거를 봤을 때 네. 그러면 상황이 어떤 거냐면 홍남기가 그러면 언제 그 고점 논쟁이 있어? 홍수홍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이게 1데이터입니다. 네. 2006년 최초 데이터부터 영끌오적 인덱스예요. 네.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 큰 애들만 50개만 고른 거예요. 네. 다 한 게 아니고 이 홍소공이 네. 저 뉴스가 6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 근데 제가 5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째 되는 날 올린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강남 이쪽은 그 다음에 5, 6월까지 올랐는데 네. 이 폭락하고 나서 오늘이 또 최저가예요. 최근 들어서 그 토호제 풀고 나서 맞아요. 더 빠지고 있다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그리고 데이터 보니까. 대전이나 충북, 충남 이런 데는 3개월째 더 폭락을 해요. 네. 강원도도 폭락하고 제주도도 폭락하고 이게 뭐냐면 양극화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에서 네. 10종목 중에 이제 3년이 돼갖고 이제 정리를 할 때 한 종목 두 종목 정리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약한 놈,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진 것부터 판다고 그 판 돈으로 기존에 있는 잘 나가는 종목을 더 사버려요. 그러면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펀드, 주식형 펀드는 보유 비중이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사거든요. 네. 지금 지방에서 팔면서 서울, 강남을 산다고 하는 얘기가 딱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렇죠. 양극화 현상은 끝물에 나타나요. 2020년, 21년에 뭐 견해선언 올라가던 장 있잖아요. 네. 그때 영끌 올라갈 때 그때는 오히려 노도강이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구분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끝물에 반등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대상승파면 노도강도 막 치고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때 홍도공이 나온 거예요. 야, 완전 고점에서 딱.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데이터 얘기 아니라 금리도 올라가고 부채도 많고 하니까 젊은이들 조심해라. 그렇죠. 그래갖고 고점 논쟁이 있어가지고 네.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저는 케이스 실러 지수를 가지고 2008년 얘기를 했길래 지금 15년이 지난 그 2006년도죠. 미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2008년에 폭락을 했으니까 네. 2006년의 고점을 15년이 지난 동안 못 넘었어요. 미국이. 작년 8월, 이게 4년 전에. 네. 근데 4년이 지난 지금도 못 넘었어요.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질 지수로는 그 나라의 물가로 반영하면 못 넘었어요. 쌍봉 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영끌오적 인덱스입니다. 네. 1데이터예요. 연두색은 코스피고요. 네. 코스피보다 훨씬 올라갔고 여기서 연끌들이 엄청 밀려 들어갔고 샀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서울시 아파트. 네. 서울 그러니까 기준 지수죠.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니프티 피프티예요.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스타 지수를 만드는데 네.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100등 안에 들었으면 잘 느니까 네. 누적시켜보니까 122개예요. 근데 거기는 뭐 목동 아파트도 있고 뭐 노원구에 미미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강남 3구만 고르면 그래프가 많이 달라요. 네. 그게 니프티 피프티예요. 우리 70년대 그 버블이었었던 니프티 피프티. 네. 예. 그게 이거예요. 지금이 오쏘공이에요. 지금 오늘이 최고가거든요. 최근 네. 들어서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강남 대치동 이런 데 올라가니까 네. 이게 오쏘공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네. 지금 아직 쌍봉이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하락에 한 70% 정도 반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 정도 모자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도강 걔네들이 못 올랐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영끌과 네. 니프티를 합치면 이렇게 네. 돼요. 와, 완전 이런 일이 처음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양극화가 되죠? 2013년부터 9년 동안 오를 동안은 네. 처음에는 강남이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는 노도강이 더 올랐어요. 영끌. 그다음에 폭락을 했는데 네. 얘네는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니프티가 폭등할 때 네. 얘네는 잠깐 멈추다가 얘네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더 폭락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약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쉬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얘네들은 도봉구는요 작년 8월 달이 고점이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예. 심하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자, 이때 보세요. 2008년 금리기 터지기 전에는 거꾸로였어요. 네,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예. 이 저가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빠져 지금처럼. 폭락하죠. 그렇죠. 폭락하죠 이거. 야, 이거 완전 거꾸로인데, 예. 근데 좀 더 지나면 둘 다 빠져버리네. 네,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또 요에 노원구랑 강남구를 얘기하면서 네. 회자 적립 거자 필반이라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네.
근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2003년부터 2004년 동안은 노도강이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강남만 묻히게 그렇죠.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강남이 빠질 때 노도강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렇죠. 이때 그 은평 뉴타운 그렇죠. 이런 붐이 있어갖고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였죠. 그러니까 이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요 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악어입처럼 벌어졌다가 악어입을 닫은 거죠. 네. 결국은 이건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그 니프티가 급락을 하면서 네. 영끌 인덱스가 살짝 반등하면서 결국 한 몇 년이 걸리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 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요 영상을 올렸거든요. 찾았다. 오세훈 토호 제품 결정적인 이유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음모론적으로. 네. 그 대신 데이터로 접근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저께 나온 기사거든요. 네. 왜 하필 지금 풀었나? 그렇죠. 거세지는 오세훈 책임론. 그러니까 오늘 푼 거예요. 그거보다 메일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리치고나서 방송할 걸 알고 네. 제 자료를 막 어저께 보냈잖아요. 네. 그걸 미리 본 거야. 안 그랬으면 네. 오늘 풀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난 거지 이제. 음모론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 구독자인 것 같아요. 네. 자, 문제는 중요한 거는 2월 12일 날 풀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갑자기 풀었을까요? 아니에요. 1월 14일 날 강남 일대 토호제 풀리나 적극 검토 중, 오세훈이 적극 검토 중 조금만 기다려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요, 벌써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전부 친목단체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고위층도 많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12월 달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적극이라는 말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 할지 모르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적극이라는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언제, 이게 이 발언이 언제 있었냐면 밑에 보시면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예요. 토호제를 풀어가지고 민생을 살리겠대요. 노도강은 죽이는데 30억, 20억짜리는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 살리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재밌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 그 명일동에 가면 명덕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네. 둘 다 거기 나왔는데 거기 5살 반이 있어요. 네. 5세 반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예. 5세 반에 훈이. 네, 훈이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한 5월 달 정도에 이제 뭐 보궐선거 뭐 비슷하게 해갖고 단장 선거를 나가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 그 잘 많이 노는 게 포켓몬 카드를 하면서 사고 팔고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많이 거래가 되냐면 그 애들 놀이방 있는데 그 놀이방 이름이 잠삼대청이에요. 놀이방 이름. 네. 네. 근데 딱 보니까 7살 때 코끼리 반 형이 그러는데 5월 달에 그 교장 선생님이 바뀔 수가 있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요. 왼팔이래요. 예. 왼팔에 그 주먹이 세갖고 뭐 선생님들도 막 제명을 시켜버린대요. 네. 그러니까 오니까 그러면 내 포켓몬 카드 못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뭔 대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훈이한테 불러갖고 야 대선 전에 카허제 좀 풀어주면 내 카드를 다 팔고 그러니까 그럼 야 그러면 그 남들도 막 뭐 기린반도 팔고 토끼반도 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야 우리가 다 팔면 그때 다시 토호제 묶어버려. 그게 오늘이에요. 그 엑시탈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너 반장 되게 해줄게. 우리가 밀어줄게. 예,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우리끼리 20억짜리를 30억에 서로 사고 팔고 해갖고 25억에 팔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5억이나 싸게 생각한다고. 왜? 네. 30억 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자전거래잖아요. 네.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 딱 지금 뉴스를 대표님 얘기 속보 얘기 들어보니까 다 팔았구나. 다 팔았구나. 근데 신고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숨어있는 물량이 아마 신고가 계속 나오겠죠. 네. 예. 일단 그 5세 반 애들은 그 훈이가 다 팔려고 그래갖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놀이방은 이제 잠산대청이 아니네. 더 늘어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팔았는데 코끼리반이나 기린반이나 토끼반 애들 못 팔게 묶어버려. 다시 묶어. 근데 더 묶어버렸네. 네. 자, 그걸 재밌는 그냥 비유를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걸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요. 제가 1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시가총액. 왼쪽은 송파구 52개 단지 시가총액의 거의 95%입니다. 네. 오른쪽은 노원구 91개 단지 10만 세대가 넘는데 이것도 한 90%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1월 12일 이거 주봉입니다. 1데이터를 주봉으로 바꾼 거예요. 정고점을 넘기 직전이죠. 강남 서초는 이미 넘었어요. 송파구는 아직 못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 치고 올라가갖고 정고점 넘으면 벌떼처럼 달려들 거 아니에요. 세력들은 주식할 때 떨어뜨리면서 막 패대기 치는 게 아니고 올리면서 쫓아오게 만들어갖고 팔거든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그래서 마지막 호구 모집 중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그랬으면 네. 4년 동안 빠져 있는 그렇죠. 노원구 아파트를 올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1월 10일 이후로 미리 올랐어요. 한 달 전부터 오르고 있었다고. 진짜 이거는 말씀대로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 살리기네요. 왜냐면 노원구는 오히려 더 빠졌다니까 지금. 오늘이 최저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최고 상승률 송파 한 달째 하락 노도강. 지금 이게 악어입이에요. 네. 악어가 입을 딱 벌린 것처럼 네. 점점 거의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양극화하다가 나중에 초양극화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니프티 피프티는 이미 고점을 한참 넘었어요. 네. 영끌 오적 인덱스는 노원구보다 더 빠졌겠죠. 더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빠진 애들은 하는 거니까.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일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부의 양극화가 심하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고가 시장은 계속 갈 거다. 네. 다른 시장은 몰라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 있지만 결국은 또 계속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 팔아먹으려고. 네, 마지막 반등파. 상승파면 네. 개나 소나 다 오른다니까요. 반등파는 네. 내 걸 팔면서 또 갖고 있는 그러니까 7개 팔아갖고 나머지 7개를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펀드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일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대세 상승장이면 다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다 오르지를 못하고 일부 시장만 지금. 그러니까 버릴 패는 버리고 네. 카드 중에 몇 개 버리고 잘 나가는 놈만 오히려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량 줄이면서 네. 펀드를 청산할 때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책에 있는 게 네. 10년 전에 고건, 15년 전에 오세훈, 대자뷰와 평행 이론. 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6개월 있다가 버블 세븐이 터졌어요. 아, 진짜요? 네. 2006년 4월 달에 서울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6개월인 10월 달에, 11월 달에 아마 6개월이 몇 개인지 한 6개월인데 상투 치고서 버블 세븐이 터졌는데 네. 여기에 서울시장의 그래프를 갖다 만들어놨거든요. 네. 이걸 잠깐 확대하면 네. 고건시장이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시장을 했고요. 장기간 이 폭등장. 그다음에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 민선이었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고건이 서울시장이 당선돼 갖고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머를 만든다면 건물값을 올리려면 고건이 필요하다.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좀 젊어서 보이죠. 네. 이게 푸릇푸릇하잖아요. 이거는 15세 후예요. 네. 여기는 5세 훈이고 네. 여기는 20세 훈인데 네. 이때 폭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권을 뺏겼죠. 네. 박원순 시장한테. 자, 그러면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도강은 오르고 버블세븐은 터지고. 그렇죠. 자, 그런 사태가 그 서울시장을 뺏기면서 철저히 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반장 선거도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책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올린 겁니다. 역대 서울시장의 실질지수, 물가를 반영해갖고 하면 2번 됐잖아요. 그건 2번. 네. 70%예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10%고 이명박 대통령도 20%예요. 왜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네. 그래갖고 야, 더 올려달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폭락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 출신이랑 상관없구나. 네. 근데 오세훈은 마이너스 6%예요. 그리고 정권도 뺏겼어. 네. 그럼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갔는데 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다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걸 딱 보시면 이 왼쪽은 강남구 실질지수입니다. 알짜. 오른쪽은 노원구 실질지수입니다. 네. 자, 이 버블세븐이 여기서 터질 때 그 노도강은 폭등을 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부자 동네는 폭락을 하고 가난한 동네는 더 올랐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탈락한 서울시장 패배 정권 뺏긴 이유가 강남 아파트가 폭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갈 건데 5월 달에 나갈 건데 부자들 거를 올려주면 표를 얻겠거나. 자,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대 최장 재임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물론 버블세븐 터지면서 빠지긴 했지만 나중에 폭등을 했는데 그렇죠. 강남구도 폭등하고 노원구도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질지수가 21년 10월 달 그다음에 얘는 22년까지 하고 같이 폭락을 하다가 네. 얘는 그 노원구는 계속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강남구는 명목으로는 정고점을 확 넘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5억을 빠졌으면 10억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실질로 나누면 딱 고점이에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쌍봉이 된다고. 그렇죠. 실질 지수로는요, 전고점을 넘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서초구도 못 넘었고, 네. 강남구도 못 넘었어요. 이번에 반장선거 나가는 5살 훈이가 네. 과거에 아픈 15년 전에 5살 때의 기억을 생각을 하면 고통이니까 네. 이번에 풀어주자. 그러니까 민생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안 살리고 부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고 반장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니프티 피프티의 실질 지수가 정고점을 다 못 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지수가 니프티 지수거든요. 시가총액 100개는 거기에는 뭐 노원구도 섞여 있어요. 네. 강남 3구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실질 지수는 못 넘었어요. 네. 그런데 2월 달에 위에 피해침 보이죠? 이게 토요일 거라서 지금은 더 와 있을 거예요. 지금 신고될 때마다 계속 고가들이 신고되니까는 네. 아직 신고 안 된 게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스타 지수는 시가총액 100등 이상은 아직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노원구, 서대문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강남 3구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토호제 풀고 나서 네. 전국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국 지방하고 서울 이렇게 압축해 나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은 이겁니다. 네. 전고점에 한 3% 모자라요. 그렇죠. 하락의 70%, 즉 1억 하락했으면 7천만 원 반등한 거예요. 네, 네. 아직도 3천만 원은 모자라요. 그렇죠. 그중에 강남구는 1억 하락했다가 2억 올랐고 네. 노원구는 1억 하락했다가 5천만 원 더 하락한 네. 그렇게 양극화 된 건데 그다음에 광역시가 있잖아요. 네. 광역시는 오늘이 최저가예요. 네. 부산, 대구 이런데. 세종 뭐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 그렇죠. 8개도는요 변동성이 약해요. 읍면에서 무슨 투기를 많이 하겠어요. 네. 그래도 최저가예요. 자, 이걸 다 합친 게 네. 전국이거든요. 전국 아파트가 실거래가 지수가 5,050개 단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1억 하락했으면 한 3천만 원도 2천만 원 정도 반등한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는 1억 하락했다가 3천만 원 더 하락했고 네. 이런 상태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5대 광역시 있잖아요. 수도권 같이 네. 묶어서 보면 경기도도 1억 하락한 다음에 2천만 원. 인천이 지금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되게 위험하고요. 부산은 계속 흘러요. 와.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구는 오른 것도 없이 저점을 깼어요, 지금. 그다음에 광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대전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3개월 동안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5대 광역시 중에 그 특례 보험 조례를 할 때 네. 부산 반등 못 했어요. 대구 반등 못 했는데 네. 대전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세종이 반등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1년 넘게 빠졌어도 네. 부산, 대구보다 훨씬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등 못하고 계속 빠진 거고 그렇지. 얘네는 반등을 한 다음에 빠지는데 네. 문제는 보니까 토호제 푸는 게 이거는 서울, 그것도 강남. 그러니까 지방은 다 죽으란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서울, 강남을 또 사겠죠. 네. 그 투기 세력들은. 자, 이게 전국적인 판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세상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국적인 대세상등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8개 도를 보면요. 더 약하겠죠. 상승률도 되게 약해요. 이거 네. 같은 로고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충청남도가 갑자기 빠지죠. 네. 4개월째 빠져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뚝 부러지고 있죠. 네. 제주도 뚝 부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토호제 풀고 나서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버리는 패, 살리는 패. 대세상승이 아닐 때는 되는 놈만 갖고 올라가거든요. 네. 약한 놈 팔아가지고 강한 놈을 더 사버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전체 시가총액이나 이 비중이나 이게 일정한 캡이 있는데 이쪽 걸 올리려면 이쪽 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부자들을 더 올리는 마치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있는 건 마저도 빼앗기리라. 부자들 99개 있는데 그 101개를 채우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한 개를 뺏는 거거든요. 네. 그게 최양극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서울 제가 핑크존이라고 그래서 네. 2019년 9.13 대책 때 대출의 제한을 12억 이상, 9억 이상 뭐 나눴잖아요. 그렇죠. 15 이상 아예 대출도 안 해줬고. 아예 15억 이상 아예 안 됐고. 네. 그래서 그때 구간을 나눠가지고 구 평균 가격을 가지고 지역별로 왜냐하면 노도강 그러면 8개 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성동구 같은 마영성 할 때 성동구 광진구를 노도강이랑 같이 묶으면은 지역만 엮이지 그렇지. 뭐랄까 어떤 레벨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레벨 15억 이상인 것만 묶으면 강남 서초 송파는 당연한 거고 네. 용산구예요. 용산구는 아파트가 되게 소량인데 비싸거든요. 네. 자, 강남구 1억 하락한 다음에 2억 올랐어요. 네. 서초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송파구는 얘네들 1억 빠질 때는 2억 빠졌어요. 그리고 2억 올랐어요. 네. 본전된 거예요. 네. 그러나 실질 지수는 한참 낮겠죠. 네. 4년 동안 이자를 4년 동안 냈으면 되니까. 그렇죠. 용산구는 시가총액이 작고요. 자, 상황이 근데 지금 2월 달 보면 강남이 튀죠. 네. 서쪽은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 다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려면 4년 동안 빠지고 있는 애들한테 무슨 용적률을 완화해 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걸 풀어야 되는데
혹시 그 오늘 뉴스에 보시면 그 민생 살리기 뭐 그 대책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세요. 아마 쏙 빠졌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말이 안 맞거든. 예. 자, 어쨌든 그 송파구도 이제 막 근데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치고 올라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잠산대청의 가장 큰 수혜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 잠실이잖아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뭐 청담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잠실은 뭐 3,000세 되면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막 4, 5,000세 이상 되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비싼 애들은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 싼 애들입니다. 이거는 9억 이상이에요. 네. 9억 이상인데 그래도 정거점까지는 왔어요. 마포구 정거점, 성동구, 광주구는 못 왔고 양천구 현재 막 넘었네. 네. 넘었죠? 영등포구도 살짝 넘었고요. 강동구는 송파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그렇죠. 더 올랐고 네. 동작구도 반밖에 못 올랐어요. 요게 옐로우 존입니다. 네. 9억 이상.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9억 이하 원래 7억이라는 기준은 없었어요. 9억 이하만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7억으로 잘라가지고 7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서대문, 강서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예요. 종로구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무슨 사무실 그렇죠, 같은 없죠. 아파트가 많아요. 네. 경희궁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도 되게 못 올랐고 네. 빠질 때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해가지고 네.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은평구는 3분의 1밖에 반등 못했죠. 네. 강서구도 3분의 1밖에 반등 못하고 지금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대출을 많이 받은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대출에 이게 작은 지역일수록 굉장히 반등이 세네요. 저 생각 못했는데 딱 진짜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연끌했기 때문에 부담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반대면, 그러니까 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 여기 꼭 아파트 1000세대 중에 한두 명의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호가를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고가 시장만 잘 나가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2020년 8월 달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의 현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0년과 21년에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이게 없었던 거고, 그런데 왜 저는 앞으로 강남의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22년부터는 대출을 이제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똘똘한 한 채 이제 이게 끝나갑니다.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정책 꺼냈지만 이제는 지방의 아파트 사면은 취득세 중과세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네. 2019년 말에 대출을 묶었을 때, 네. 그 다음에가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를 보면, 네. 김 대표님의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게요. 저도 네, 차트를 그건 준비를 못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7억 이하인 아파트입니다. 노도강 완전... 금강구입니다. 네. 처참하게 빠지죠. 처참하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 성북구는 잠깐 올랐어요. 네. 여기 신축이 좀 있거든. 얼죽신 뭐 해가지고 좀 됐어요. 네. 관악구나 금천구 이런 데도 다 이래요.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뭐 50%든 정고점이든 반등했다가 쌍고 치더라도 빠지면 버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오른 것도 없이 네. 그냥 빠져버리면 네. 중간에 산 사람까지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점에 물린 사람은 어쩔 수가 벌써 반대면이 나오고 있었고. 네. 자, 이런 상황이고 제가 또 요번에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자, 요 차트는 뭐냐면 네. 전국입니다. 일단 전국부터 보고 서울부터 볼게요. 전국에 2021년 10월 달에 고점을 넘은 17개 시도 중에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네. 서울도 아까 못 넘었잖아요. 2.8%, 최근에 올라서 2.8%예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점 얘기했던 21년 말 대비해서 그렇죠. 하나도 회복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때 우리 그 머니투데이 거기 상 받고 그랬죠. 상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현철 소장이랑 같이 셋이서 네, 네. 그 상수 맞춰가지고 포낙하는 걸 맞춰가지고. 자, 근데 지역별로 쭉 보면요. 낙폭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제일 많이, 그 정고점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세종. 당연하죠. 세종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전국 넘는 데도 있고 안 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개수를 쳐보자 이거예요. 전고점 넘은 아파트 개수. 네. 5,050개 단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요 120만 세대예요. 그걸 전부 다 엑셀로 제가 가공을 했는데 서울은 78%예요. 와. 이건 아니라 낙폭 회복률. 그러니까 1억을 빠진 다음에 7천만 원 반등했을 수도 있고 500만 원 반등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7,800만 원 회복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한 3%만 오르면 본전되는 거예요. 서울 전체적으로. 근데 다른 데를 보면요. 울산시는 23%밖에 안 돼요. 100채 중에 20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빵인 게 많죠. 네. 빵인 게 뭐냐면 정고점 넘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지역에서. 아, 진짜요? 세종에 정고점 넘은 게 있겠어요?
있어요. 한두 개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심각하고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네. 몇 프로로 돌파했냐 이거예요. 1% 돌파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또 제가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또 세봤더니 네. 서울에서 100채 중에 17채만 아니 17%만. 17%만. 네, 전고점을 돌파했다. 네, 아니 전고점 돌파 비율이 이게 뭐냐면 17%를 아파트가 100채 중에 17채가 그 전고점 이상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전고점 대비 거의 다다른 근처까지 간 데가 돌파한 아파트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쭉 나래를 네. 세우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뭐 아니고 네. 여기 보니까 대전이나 대구는 하나도 없네. 전고점 돌파한 아파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물론 덜 빠졌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전고점 돌파하는 데는 없고 이번에 서울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가 강남 서초가 당연하겠죠. 네. 몇 프로를 넘었냐면 10% 넘었습니다. 10%. 네. 만약에 30억이면 33억이 된 거예요. 전고점 대비 얼마큼 넘어 있느냐. 네. 근데 지금 딱 전고점까지 와 있는 데가 양천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툭 넘었단 말이에요. 네. 영등포구 넘었고 송파구는 또 막 넘을랑 말랑하고 네. 송파 아직은 못 넘었어요. 마포구도 근처고 얘네들은 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신고될 게 많으니까. 나머지 제일 못 오른 데가 회복을 못한 데가 어디겠어요? 노원구입니다. 노도강. 네. 노도강 쪽입니다. 네. 노원구 동북 진짜 순서가 노도강이네. 네. 왜냐면 여기는 고점이 22%가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투에 물린 사람은 평균적으로 22% 물려 있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대출 이자 내고 하면은 그래서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전체가 22% 빠졌다는 얘기는 아파트별로는요 40, 50% 빠진 아파트가 맞아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한 다음에 얼만큼 회복했냐가 문제예요. 당연히 강남 서초는 하락한 다음에 회복이 아니라 돌파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억 하락한 다음에 2억 하락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15%예요. 네, 네. 100%면 전고점이죠. 얘네들이 100%가 되겠죠. 네. 얘가 여기 보니까 어, 110%, 네. 102%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낙폭을 못 회복한 애가 여기 딱 당연히 이게 같은 순서입니다. 순서는 그렇죠. 노원구예요. 네. 노원구는 1억 하락한 다음에 400만 원 반등한 거예요. 400만 그러니까 원. 이게 최저점 대비해서 네. 기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까지 빠진 다음에 네. 저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냐.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1억을 하락했을 때 그렇죠. 이해했어요. 얘는 2억이 상승한 거고 얘는 2,900만 원이 상승한 네, 거고 얘는 470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야. 처참한 거죠.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대상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고점 돌파한 게 몇 개인지 한번 쳐본 거예요. 아파트를. 이런 분석은 아마 사상 세계 최초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봤죠. 처음 봤습니다. 이건 대단하십니다, 진짜. 엑셀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보면 당연히 이제 순서는 이 전고점 대비 요 순서대로 나래를 세웠습니다. 네. 강남구가 제일 많겠죠. 네. 100채 중에 73채가 넘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서초구도 그러니까 거의 70채 넘었고 네. 여기 쭉 나래비에 세웠는데 이게 중간에 또 뚝 떨어진 게 있죠.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100채 중에 20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전고점 왔는데 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특정한 아파트들만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게 40년, 50년 됐는데 공장 아파트, 대교 아파트, 그 재건축, 네, 여의도. 자구려나 뭐 1억씩 올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데가 당연히 노도강 이쪽이랑 네. 한두 개는 있으세요. 노도강에 뭐 신축 뭐 있더라고. 하나 갖다 넘었어요. 이런 상태로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픽으로 표시한 게 요겁니다. 네. 자, 2021년 9월 25일이 노원구의 상투예요. 네. 그래서 노도강 3개랑 강남 3구를 비교할 건데 먼저 9월 15일을 100으로 놓고 여기가 100입니다. 네. 성파구는 그때부터 계속 빠졌지만 강남 서초는 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바닥을 치는 데는 송파구예요. 쌍바트 치고 올랐어요. 1대1타입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가 올랐다가 한번 밀릴 때 얘네는 옆으로 기었어요. 엄청 센 거죠, 이게. 네. 초우량주가 이런 거예요. 남들 빠질 때 안 빠지고 있다가 남들 반등할 때 더 치고 올라가 버리는 그렇죠. 거. 작년 9월, 10월 달에도 계속 못 올랐어요. 이제 딱 전고점 온 거예요. 1대2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기울기가 완만한 거는 아직 신고 안 된 게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되면 이게 더 기울기 네, 더 급할 그렇죠. 거예요. 시골에 맨날 취합해봐서 알 거예요. 네. 자, 이건 강남 3구만 본 거고요. 네. 약간 밝은 계통이고요. 노도강은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겠죠. 네. 왜냐면 여기가 노원구 상투니까. 자, 요게 노원구입니다. 야. 일부러 제가 그래프를 합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2월 토호제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좀 한 거고 여기 보시면요 파란 게 노원구거든요. 네. 까만 게 강북구입니다. 강북구가 단지수도 제일 적고 시가총액도 작아요. 네. 얘는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 네. 근데 노원구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자, 이걸 합쳐보니까 자 이걸 강남 3구 네. 노도강 네. 일부러 한꺼번에 보여드리지 않고 따로따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합친 겁니다. 네. 악어입 보이세요? 네. 문제는 악어입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악어가 밑으로
입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네. 위턱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에 있을 때는 네. 위턱도 올리고 아래턱도 내릴 수 있죠. 아, 그렇죠. 그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초양극화예요. 하락하는 놈은 더 하락해버리는 거죠. 네. 아래턱이 더 내려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2023년 초에 쌍바닥치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 25개국 중에 가장 먼저 바닥친 게 송파구예요. 네. 그럼 여기를 100으로 놓고 반등할 때 얘네가 어떤지 보려면 이렇게 여기가 2월 15일이 송파구의 바닥이었습니다. 네. 쌍바닥치고 올라갔고요. 그 사이에 강남 서초는 뒤늦게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졌어요. 네. 물론 지금은 거의 같은데. 자, 그럼 또 합쳐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니, 이거는 노도강입니다. 네. 송파구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노도강은 계속 빠져요. 이 처참한 상황이죠. 네.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이 이런데 이거는 그 강남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악어이 보이세요? 그렇죠. 이게 아래턱 벌리는 거고요. 네. 위턱 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왼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핑크존, 그러니까 15억 이상, 9억 이상, 네. 7억 이상, 7억 미만. 네. 아파트 묶어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네. 강남 3구나 뭐 이렇게 뭐 마용성까지도 이렇게 빠질 때 그 강남 3구는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어요. 이것도 송파구가 빠졌기 때문에 옆으로 긴 거지. 서초구나 송파구는 계속 올랐어요. 그 다음에 5, 6월 달까지. 나중에 같이 빠졌죠. 네.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속 오른쪽은 실질지수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네. 실질지수를 보고 매매하라는 건 아니고 네. 분석을 할 때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장사가 해갖고 돈을 벌긴 버는데 그전에는 1,000만 원씩 벌다가 네.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계속 버는 게 줄어요. 그럼 이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재료비는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니까 채산등이 악화가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가게 곧 문 닫겠구나. 그게 바로 그걸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강남 3구가 계속 올랐지만 실질지수로는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금야금 물가보다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상승은 뭐냐면 이때는 노도강, 금강구 다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물가를 반영해도 오르죠. 대대상승 때는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대대상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때는 아파트가 오르는데 물가보다도 못 오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핑크존이 전고점을 넘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니까. 지금은 실질지수 못 넘었어요. 이프티 피프티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실질지수가. 근데 지금 다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야. 왜냐면 최근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아파트 값이 올라도 물가는 오르니까 그걸 차감을 해버리면 아파트 실질 상승률은 줄어들거든요. 네. 물론 2월 달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0.4%인가 올랐는데 거의 아파트가 한 1% 정도 올랐으니까 0.6% 상승으로 나온다고요. 3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21년의 데자뷰다. 실질지수를 보면 네. 지금 건전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 3구도 힘이 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가보다 점점 덜 오르게 된다고요. 그렇죠. 3월달, 4월달 되면은. 그래서 오늘의 최초의 요 얘기는 홍쏘공이라는 거를 제가 4년 전에 네. 했는데 이번에 오쏘공이 나왔길래 마침 이거를 아는 듯이 풀어버렸네. 네. 야, 진짜 희한하네요. 근데 문제는 홍쏘공 나올 때도 상투였고요. 오쏘공이 나오는 것도 두 번째 상투, 오른쪽 봉우리, 쌍봉일 때. 약간 못 미치는 쌍봉 있잖아. 네, 네. 그 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3, 4월 달까지는 뭐 여파가 이어지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잠실 누르면 뭐 가락동 헬리오가 올라갔네, 더 뭐 수혜지를 받는 거더니 뭐 풍선효과 그게 뻔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다 막아버렸네. 네. 아, 똑똑하네요. 이제 5살이 아니에요. 네. 15년이 지났는데. 네. 저는 이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부동산 관련한 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기타 이외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뭔가 그동안은 조금씩 안 좋다 이건 있었는데 이게 좀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경기 선행지수나 도매지수 네. 이런 지표들 제가 중요하게 보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지금 제2의 IMF 오는 거 아닌지 네.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영상을 제목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시듯이 저도 무섭습니다. 1997년과 똑같다. 네. 2차 폭락 직전에 호구 모집 중. 와. 이 토호 제품 거나 이게 저는 주로 파생을 회원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파생을 하다 보면 옵션 같은 경우는요. 네. 매일
10포인트씩 열흘 동안 빠지는 것보다 네. 1포인트씩 빠지다가 마지막에 뭐 90포인트가 빠지는 게 옵션에서 10배, 100배, 1000배가 그렇죠. 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 아닌가. 마지막에 꺾이기 전에 특히 60년 차트가 깨지기 전에 네. 물량을 털고 나오려는 세력들의 어떤 농간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강하게 받아요. 왜냐면 네. 주식 작전 종목을 많이 봐오면 네. 아파트로 치면 지금 마지막 물량 털기 위한 작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제가 작년에 네. 책을 쓸 때 2025년에 대한민국 아파트가 2차 폭락이 시작이 된다. 네. 21년에 이미 상수 쳤고 그걸 넘은 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닷컴 버블 때는 주식이 폭락을 했죠. 네. 부동산은 오히려 안 빠지고 올랐어요. 미국이 케이스 실업도 엄청 올랐어요. 근데 네. 2008년에는 부동산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올해부터는요. 주식과 부동산 다 같이 터지는 올 버블이 터지는 코인까지 네. 여러 가지 약간 무슨 자산 가치나 이게 상당히 위험한 국면. 자, 그게 올 것 같은데 네. 마치 제 구독자가 되는 것처럼 네. 이게 3월 14일이니까 뭐 5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한국은행에서 네. 우리나라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충격 올 수도. 그러면서 관세 전체 최악일 때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 네.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대공황이라는 얘기를 해요. 개인이 뭐 유튜버가 막 어그로 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한국은행인데 그렇죠.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온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수도 이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지금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면피하려고도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관세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대공황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있어요. 스무트랑 홀리랑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1929년 4월에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네. 후보 대통령 때거든요. 네. 후보하면 우리가 후보댐과 대공황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만 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4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네? 같은 4월 달이네? 이때도 29년 4월인데 올해도 25년 지금 4월에부터 관세 지금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상투 치나? 다우지수가? 어쨌든 근데 말은 먼저 나왔잖아요. 네. 말은 미리 그렇죠, 작년부터 그렇죠. 나왔죠. 대선 때부터 나왔으니까. 네, 네. 자, 이런 게 나중에 대공황이 도화선이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2차 대전에 빌미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자꾸 3차 대전 얘기 나오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3월 네. 17일 날. 커지는 아래 공포, OECD가 한국 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네. 아니 0.6을 하락시킨 게 있어요. 그렇죠. 1.9도 아니고. 네. 거의 30%를 지금 떨어뜨린 그렇죠. 거잖아요. OECD에서 그것도. 네. 리세션의 공포. 그러니까 이게 1996년, 5년부터 이게 징조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최근에 이거 그저께 아침에 뉴스 캡처한 건데 강남 3구 갭투자 급증 2배 이상 증가, 토지 해제 이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 풀기 전에 기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토지에 풀린 강남 집값 10억 뛰었다. 전국 집값 내릴 때, 양극화. 14억도 모자라요. 넉 달 만에 2억 공충. 네. 평. 앉아서 5억 번다. 36만 명 몰렸다. 그런데 민간 분양 0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매물 감소로 폭등한다. 계속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일 거라고요. 네. 그런데 밑에 먹튀논란, 홈플러스 사기 발행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나오는데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랑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홈플러스 얘기 방송했더라고요. 네네. 웃기는 게 97년 IMF랑 홈플러스랑 관련이 있고 그게 지금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데자뷰, 기시감 요걸 보는데 지금 여기가 IMF입니다. 여기가 IMF예요. 네. 여기가 91년도 상투치고 8년 그러니까 2년 반 빠지고 4년 반 등했다가 거의 10개월 만에 폭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의 한 8년, 9년 만에 최저치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이때 이전에 이렇게 낙폭이 큰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뭐 리먼 사태 때 이렇게 했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이런 거고요. 요 확대가 요겁니다. 이거 실질지수예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그러니까 되게 센 놈들을 약간 보정시켜주느라고 물가로 나눈 거예요. 작년 9월달 기사인데 네.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네. 세계 경제 대공황 초래한 1920년과 비슷하다. 네. 이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하기 한 3, 4개월 전인데 트럼프가 되면 이거 관세 정책으로 대공황 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아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런 얘기들이 대공황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것 같아요. 나오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 한두 달 사이에.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걸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자, 아까 그 자료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대공황 관련된 거. 네네. 그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니까 아까 그렇죠. 700을
그러니까 여기 700이에요. 왜냐면 요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면 제가 1940년대부터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건 이제 남의 걸 차용해 온 겁니다. 위에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말한 거고 요거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자, 기준금리를 낮출 때마다 폭락이 왔어요. 대공황 때 그렇죠. 급하게 낮추니까 폭락 오고 맞습니다. 닷컴 버블 터지고 리먼 사태 서프라임 터지고 그렇죠. 이번에 낮추려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장단기 금리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원래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장기 채권이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갖고 장기 금리가 낮고 네. 단기 금리가 높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렇죠. 인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네. 인버전 데이 그다음에 그 하락폭의 크기와 네. 날짜를 계산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는 그다음에 미국의 침체기를 표시한 거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비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요 기사는 한 23년 정도 아직 한참 밑에 있을 때예요. 네네. 여기도 보시면요. 세임 레벨이잖아요. 1929년과 세임 레벨이에요. 근데 아직은 날짜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한 4, 500일밖에 안 될 때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네. 얘가 반등을 할 거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 데이터도 그 데이터는 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대공황 때 그래프가 데이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걸 촬영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이 700일 동안의 인버전 된 데이랑 크기를 봤을 때 이런 걸 우리가 풍덩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는 퐁당, 이런 거는 발가락만 담근 거. 네. 근데 이번에 풍덩 담갔어요. 맞아요. 자, 근데 요거를 제 데이터입니다. 1945년부터 데이터인데 와. 요 빨간색이 네. 인버전 된 데이터거든요. 지금 아까 1928년에는 700일이 이거 한 가지 얘기해. 얘가 풍덩 빠졌을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네. 풍덩 빠졌다가 벗어났을 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위험한데 요번에 얼마 안 됐어요. 벗어난 게. 그래서 네. 자꾸 미국 증시가 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지금 대공황 때 700일 동안 인버전 됐는데 네. 크기는 대공황 때랑 비슷하고 기간은 거의 794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날짜 보면요. 프랭클린 내셔널 뱅크가 파산을 했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 남미 부채 부채 문제 있죠. 네. 그다음에 이거 세빙은 이게 저축 대부조합 90년에 네. 한 거. 그다음에 이건 테크 버블, 네. 닷컴 버블. 그다음에 이거는 서프라임 사태. 네. 요거. 요렇게 조그만 건데도 서프라임 났어요. 닷컴 버블 때 이랬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깊고 기간도 그러니까요. 기간은 1등, 맞아요. 크기는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닷컴 때는 여기 퐁당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리머트 때는 퐁당, 이번에는 풍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례를 봤을 때 충격이 얼마가 있는가 아까 그 무슨 도표처럼 점도표처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거 얘기하는 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IMF 때 얘기를 할게요. 네. IMF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1990년 1월 달이면 IMF 오기 2년 전입니다. 네.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 그래갖고 우성이 부도났어요. 우성은 건설사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네. 재계 27이에요. 그 당시에 미분양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은행 총재가 앉아서 이제 큰일 났다고 앉아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건설주가 폭락을 합니다. 요게 건설주 1972년부터 저만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네. 이게 IMF 때까지 빠진 거예요. 와. 680포인트가 35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네. 지금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지금 60,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같이 1980년에 100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3,300까지 갔었는데 얘는 70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게 은행주가 없어졌어요. 종금주가 없어졌어요.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종금주가 한 50포인트인가일 때 없어졌고요. 은행주도 한 120포인트인가일 때 없어졌어요. 네. 하도 창피하니까는 지수 자체를 없애버려요. 근데 여기 경기선행지수 얘기했잖아요. 네. 잠깐 반등하는 거, 잠깐 반등한 거.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당시에 얼마나 건설주 이게 20분의 1 동안 한 거예요. 20분의 1 동안. 와. 1억이 500만 원 된 거예요. 네, 네. 지수로 치면. 그러면 없어진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날짜 순위입니다. 그해 12월 달입니다. 네. 57위 도급순위 57위 동신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20개씩 부도가 나가지고 네. 올해 200개 넘길 것 같다. 미문양 가구가 10만 가구 넘었다. 네. 그리고 제일은행이에요. 주거래은행이.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MF가 터지는 97년 3월 달입니다. 네. 드디어 한국건설이 1차 부도가 나요. 제일은행이에요. 네. 결국 이 건설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도 결국 파산을 합니다. 찰스인가 걸로 넘어갔죠. 네. 예. 사람들이 처음에 자잘한 거 부도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작년에 연말에 그 태형 부도 났을 때는 사실 약간 뜨끔했잖아요. 근데 태형건설보다 훨씬 큰 한보건설이에요. 그 그룹이 크잖아요. 네네. 태형그룹은 SBS 말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3월 달이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연초부터 집값이 폭등해갖고 매집 마련 꿈이 초조가 돼요. 부도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가지고 한보가 부도 났는데 너무 똑같은데 날짜별로 6월 달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다 내린다. 네. 그러니까 폭등론자 폭락론자가 나와가지고 왜 오르냐면 대선이 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 4년째 올랐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IMF 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고. 네. 자, 지금 연초에 집값이 폭등한 거랑 지금 연초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부도나고. 근데 갑자기 부동산만이 아니라 갑자기 증권주가 전 종목이 상한가가 가요. 이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 1월 달, 3월 달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770선을 넘어서 800까지 가요. 네. 이게 정확히 6월 16일 날 1년 후에 277 가요. 코스피가 800이 277 가요. 와, 거의 그러면은 3분의 1 토막. 800이라고 치면 400이면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주봉인데 코스피 네. 주봉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알겠죠? 와. 지금 다 부도가 고 있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폭등을 해요. IMF 터지기 전인데. 전이에요. 와. 이게 600, 보통 우리가 그때 600쌍바닥일 때거든요. 제가 이때 신입사원이어서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 600쌍바닥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장중 저점까지 치면은 6개월 오른 거고 네. 실제로 오른 거는 3개월 올랐어요. 3월 달부터 6월까지니까 한 거의 3개월 반 정도. 네. 자, 그래도 거래량도 폭증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00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277까지 빠져요. 1년 내내 빠져갖고. 회사가 없어진 회사가 많아요. 근데 지금입니다. 지금 2640까지 올랐는데 네. 1월 달이 바닥이에요. 이때도 1월 달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6월까지 오를까? 아니면 3월 달을 저점으로 놓으면 네. 뭐 다음 달 정도 고점 칠까? 뭐 맨날 매매하니까 뭐 단타 치다가 요즘에 많은데 그런데 6월 17일 날 네.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외국인 주가 입금이 큰 폭 이익이에요. 아니 얘네들은 와. IMF가 나는데 왜 이렇게 주식을 산 거야? 그리고 주식에서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을 설정할 때 20일, 60일 이렇게 설정하죠. 그렇죠. 이때 보면요. 6일 25일이에요. 5일 25일, 5일 20일이 아니라. 네. 왜냐면 그 당시 토요일에 장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미국도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이 엑셀을 잘 못하다 보면 미국 뭐 대공황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21선 뭐 121선 61선 갖고 따져요. 그 당시 토요일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것처럼 25일 75일 15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IMF 직전까지는 이게 있었다는 얘기하고요. 신세계조금 뉴스가 같이 있길래 한 건데 이것도 부도났습니다. 현 상증세가 840까지 무난하게 800까지 왔는데 근데 270일 갔다니까요. 277. 와. 그런데 현재 증시가 92년 대세상승기 이때 거의 더블 이상 났거든요. 450에서 1140까지 김영대 대통령 때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랑 비슷하대요. 그러면 지금 사면 더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블인커녕 반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를 무시를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이 엄청 샀잖아요. 네. 그럼 야 얘네도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음모가 있어요. 아. 뭐냐면 7월 8일 날 옵션 시장이 개장이 돼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주가를 잔뜩 올려놓고 옵션을 푸드옵션을 때려가지고 사면 이제 그러니까 10,000%가 나요. 10,000% 수익이. 여러분들 하루에 500포인트가 400포인트 갑자기 빠져도 한 뭐 200% 300%가 수십 개 나요. 네. 근데 나라가 부도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저도 선심선이었고 잘 몰랐는데 의도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번에도 기관이든 외국인들 엄청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게 공매도 해제하는 거를 대비해갖고 그렇죠. 이빠이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올려놓자. 올려놓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음모가 있어요. 네. 여기 뉴스를 보면요. 7월 1일 날 네. 이제부터 홍콩 차이나래요. 원래는 그냥 홍콩이었는데 홍콩이 150년인가 만에 반환이 돼요. 그럼 여기 홍콩 차이나 있는데 1800 뭐 이제 아편 전쟁으로 져가지고 할 수 없이 홍콩을 영국한테 할 수 없이 거의 200년인가 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막 축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 반환이. 7월 1일이 외국인 헤지 펀드가 공격 개시로 삼은 디데이였어요. 이 다음 날 태국 바투아가 폭락이 하면서 사상 최저 치랍니다. 이게 3일짜 기사니까 2일 날 폭락한 거예요. 예. 변동성 환율제로 바꾸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환율까지 800원, 900원 하던 게 나중에 2,000원까지 갔다니까요. 유학 갔을 때니까는 부모님 고생하셨겠네. 환율 때문에. 그때 알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귀공자는 원래 안 하고 유학 가서 그래야 알바 되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자, 7월 2일 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면, 외국인, 조지 소로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태국 바투아 포함시킨 게 조지 소로스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태국 대통령이랑 막 싸웠어요. 그 대통령이 아마 마타할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복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조지 소로스 망해갖고. 네. 자, 그저께인가 홈플러스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가 지금 뉴스마다 나와요. 왜냐면, 네. 홈플러스는 태양건설은 아줌마랑 상관없지만 홈플러스는 아줌마들이 가정주부들이 맨날 텔레비 보면 나온다고요. 그렇죠. 큰일 아니까 이 상품권 빨리 써야겠네. 네. 근데
IMF 터지기 2달 전에 9월 4일 날 네. 홈플러스 대구점이 삼성물산에서 개장을 합니다. 와. 거의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산그룹의 나산클래프 광주점이 오픈해요. 그 당시에 이 이후로 이런 그 할인점이 본물을 일으켜 터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전부터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땅도 사고 막 건물도 짓고 2달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1년 얘는 1년 만인가 얘가 1년인가 하여튼 1, 2년을 못 넘기고 파산을 해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세상에 삼성이 파산을 걱정해가지고 테스콘가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요번에 또 파산을 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IMF 터지기 2달 전에 홈플러스가 파산을 했는데 개장을 했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 됐잖아요. 네. 30년 만에 홈플러스가 파산을 해요. 와. 탄생을 IMF 직전에 탄생을 했는데 죽는 게 30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11월 달에 네. 경기 선행지수 7개월째 호조예요. 에? IMF 터지기 전인데. 전인데 7개월 동안 상승해갖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6%래요. 근데 마이너스 났거든요. 경기 선행지수는 박살이 나고. 네.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잘못,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좋게만 얘기하고 걱정 마, 우리 달러 많어. 근데 이때도 도행지수는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네. 앞으로는 좋아질 거니까 너무 하지 말어. 봐, 외국인도 주식 사잖아. 아. 옵션 때 풋살라고, 쇼 치려고. 근데 너무 속기 쉽게 했다, 일반인들. 엄청나게 속았다니까요, 네. 이게. 이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 당시에 환율이, 그러니까 유학 갔을 때, 이때가 2,000원이거든요. 네. 코스피가 277까지 빠지고요. 경기선행지수가, 잠깐, 이게 7개월째 호조란 게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경기선행지수는 여기는 없네요. 네.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아파트 이런 데가 막, 다 망했겠죠. 네네.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도 1,600원 가고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위기 때는요, 피크처럼, 피레친처럼 올랐다가 그냥 빠졌어요. 올랐다가 네. 그냥 빠졌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르긴 올랐는데, 네. 안 빠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1,400원 해도 무덤덤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뉴노멀이 된 거야.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21년 이후로 지금 4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끓는 냄비 속에 그 개구리 아닌가. 아, 천천히. 점점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IMF 위기는요, 우리가 1, 2년 만에 확 회복했어요. 리먼 사태 때도 바닥 뜨고 그냥 주가도 회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천천히 말라 죽어서 코스피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폭락은 안 하겠지만, 네. 왜냐면 이제는 막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폭락은 안 하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지지부진하면서 거래대금 줄고 예탁금 줄고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끌면 불리해져요. 추세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드디어 11월 달. 11월 22일 날 IMF 터집니다. 여기 얼굴 많이 보던 분들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잘 보세요. 아까 7월 17일입니다. 이게 7월. 야, 불과 며칠 전. 5일 전, 5일 전. 5일 전에 7개월째 호조고 내년에 6% 성장한대요. 우리 달러 많대요. 근데 달러 까보니까 몇백 달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기사고요. 이제 이 이후로 IMF 터지고 났는데, 그러면 부동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 부동산 때문에 이때 망하신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막 70%, 80%, 주거용도 막 50%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도 폭락론자가 있겠죠. 당연히 네, 있었겠죠. 자, 여기 나옵니다. 11월 26일, 4일 후입니다. 4일 후. 와. IMF 터지고 4일 후인데, 네. 오른다, 안 오른다. 자, 오른다는 누구겠어요? 업자들이겠죠. 그렇죠. 부동산 랜드 대표예요. 아, 그런데 아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 91년 상수 치고서 네. 2년 반을 빠졌거든요. 94년이 바닥이에요. 네. 근데 이게 4년 동안 오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연초부터 더 급하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이만큼. 이게 연초예요. 이게 연초. 네. 갑자기 오르다가 계속 올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른대요. 네. IMF가 터졌는데도.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를 언론에 얼마나 호도했는지, 정부에서 얼마나 호도했는지. 자, 드디어 1월 달입니다. 네. IMF 터지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어, 이거. 아니, 두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자, 수도권 아파트가 폭락하는데, 보세요. 강남, 목동, 압구정 네. 나오는데 밑에 분당, 일산, 평촌 3번이 나와요. 네. 왜냐면 이 당시에 4년 동안 상승을 이끈 게 강남이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 아, 분당. 이따 네.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3월 달입니다. IMF 터진 5개월 후고요. 네. 아까처럼 엄청나게 10월 달인가 11월인가 상승을 쳤는데 불과 5개월 이전이에요. 5개월이에요. 네. 자, 근데 5개월 동안 빠졌으면 네. 빠졌는데 어떻게 7년 전으로 빠져요? 와. 94년의 저점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오른 거를 5개월 만에 깬 거예요. 5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11월까지 더 빠져요. 네.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그렇죠. 동현지 알겠죠? 그게 엘리어트 파동이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저점을 깬 거. 이건 스타 지수를 물가로 나눈 겁니다. 네. 이거는 3월 9일 날, 열흘 전에 나온 기사인데, 14억 부르던 세종집값 지금은 6억대. 네. 그러면서 기준을 2021년 10월이 아니라 6월 달을 기준으로 삼아요. 왜냐면, 세종의 세종이 고점. 먼저 고점을 네, 쳤기 맞아요. 때문에 서울은 10월 달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네, 네. 남들은 다 올랐다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
여기서 국제 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이미 대공황이에요. 네. 그 부동산은 데이터가 70포인트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30%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종목별로는 40% 50% 빠지는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IMF 때 그 4년 동안 폭등장을 이끈 게 분당입니다. 40개 단지에 5만 4천 세대로 제가 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폭등했죠. 네. 서울 아파트는 아까 쌍봉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 아파트는요, 8년 동안 빠져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대구 싸다고 맞는다고 얘기 자꾸 방송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산산도 물리고 재작년에 산산도 물리고 좀 사는 족족 물리고 있는 거예요. 뭐 고점에서만 물린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양극화. 아. 버리는 패. 특히 얘는 부산 엑스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펌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나가리가 되면서 추세선이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에 버블 세븐. 이게 버블 세븐입니다. 네. 네, 버블 세븐이에요. 야, 근데 이때 진짜 많이 빠졌네. 이때 부산은 올라요. 그러네. 양극화죠, 양극화 이것도. 웃기죠? 네. 왜냐면 이때 4대강, 그 다음에 뭐 혁신도시,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많이 오는 보면은 거죠.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르게 네, 달라요. 크게 많이 빠진 데는 또 올라가고 또 너무 오버슈팅한 데는 또 떨어지고. 예. 그리고 제가 장기 차트를 전국을 연구해 보니까 지방과 광역시와 뭐 팔계도와 서울과 수도권이 다 파동이 달라요. 맞아요. 파동이 다 다릅니다. 근데 2021년에 상수치가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8년 빠진다고 2021년에 책을 쓴 게 그 이유예요. 네.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얘기할 건데 아까 보셨던 그 1950년대부터의 아파트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네. 이때부터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때가 IMF가 터진 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이때 잠깐 반등한 거예요. 네. 동행지수는 빠지는데 선행지수는 오르다가 이게 가짜였거든요. 그럼 그렇죠.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그렇죠. 얘는 계속 올라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바짝 치고 오른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가 오르고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회사는 부도나지만 조만간에 바닥 치고 경기가 살아날 거야. 근데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번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네. 이제 하산하자 이럴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그게 IMF였어요. 자, 문제는 이거 확대했습니다. 네. 요 차트에 요거는 명목 지수입니다.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네. 이 당시와 지금의 경기 선행지수를 딱 봤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경기 선행지수 7개월치 호조가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 맞아요. 선행지수 항상 고점 치고서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있다가 고점을 치고 바닥을 치고 고점을 그렇죠. 치고 바닥을 쳐야 되는데 바닥 치고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무너져 버린 거죠. 네, 네. 근데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상승하니까 아파트가 올라. 연초부터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그 30세, 31세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환갑잔치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가 그만큼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해요. 그렇죠. 선행지수가 꼭지치고 동행지수가 꼭지치고 이거는 맞아요. 바닥치고 바닥치고. 그렇죠. 리먼 사태 코로나 때는 동시에 바닥쳤죠. 워낙 급하게 올 때는 네. 이래요. IMF 때도요 바닥은 같아요. 그렇죠. 고점만 다르지. 그런데 선행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랐으면 얘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서 얘는 올랐는데 이때 특례 보험자 이론. 네. 이때 신세가 특례론. 네. 이번에 잠산대청, 네. 토호제. 아이러니하죠. 어떻게든지 여기를 안 깨려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국으로 보면요 60년 추세선이 지나고 있어요. 서울은 아니지만 네. 오늘 제가 방송하려고 네. 경기 선환주기인데 지금이 몇 순환주기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12순환기예요. 이거는 네. 보도자료 나온 겁니다. 경기 네. 순환 일정을 바뀐 건데 결국은 지금에 올라가는 여기 2020년부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네. 여기서부터 경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2순환기거든요. 네. 여기에 나오는 한국 통계청에서는 70년대부터 매기는데 네. 실제로 저는 5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한 16순환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차트에서 보시는데 여기서 바닥을 쳤으면 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피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피크가 나왔는데 선행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피크 쳤으면 바닥 치고 다시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통계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돈풀기 네. 특례론 그러네. 특례론으로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선행지수는 좀 올랐는데 동행은 안 좋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거냐 이거예요. 특례론을 해갖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니까 작년 초에는 이렇게 보면 지금 IMF 터지기 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완전. 6개월째 상승한다고 네, 그러고 내년에 뭐 몇 프로가 상승한다고 그러고 네. 여기에 이제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12순환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한 1년 됐기 때문에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데 여기 경기 순환 주기는 동행지수로 하거든요. 네. 선행지수로 미리 알 수 있고 후행지수로
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 그 선행지수의 올 12월께 마지막 데이터란 말이에요. 네. 1월, 2월 데이터 나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현타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빠 달려 하면서 막 올랐는데 다 네. 따라올 줄 알았더니 경기도 안 따라오고 이제 돈도 안 따라오고 대출도 안 따라오고 네. 토지도 안 따라오고 이 현타가 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한 게 저도 무섭습니다. 네. 방송 시작할 때마다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근데 97년과 똑같은데 네. 그걸 갖다 제가 데이터로 그 과거의 기사로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올린 게 토호제를 풀면서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끌어올리면서 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50억짜리 60억짜리 끌어올리면서 20억짜리 30억짜리 팔아먹은 거 아닌가. 대량 거래. 왜냐면 선수들은 올리면서 팔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다른 걸 팔아요. 삼성전자는 계속 올려. 네. 그게 2차 폭락 직전에 제목을 호구모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대량 거래 터지는 와중에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도 올리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못 파신 분들이 있으면 4, 5, 6월 달 정도가 저는 매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4월 달부터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이 또 무너지는 게 4월 달이에요. 네. 그럼 그로부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실물 경기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진짜 2025년 하반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또 결국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호등 건너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차가 잔뜩 껴있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근데 여기를 건너서 사고 안 나고 건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 목숨과 인생을 그렇죠. 걸고 하는 위험한 거잖아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또 일부 지역 정말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 가지고 또 신호등 건너도 된다. 이랬다가 진짜 그 사망합니다. 일부 지역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IMF 때도 일부 지역이 땡겼겠죠. 네. 전부 분당, 일산, 평촌하고 일기 신도시가 땡기고 지금은 강남 3구 잠산대책이죠. 노도강은 아니죠. 네. 그 당시에는요, 서울과 수도권을 묶어서 항상 뉴스가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이렇게 지역 차별화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네, 네. 경기도, 서울이 이렇게 한 묶음이었어요. 위성도시랑 해가지고. 네. 지금이야 많이 차별화가 됐지만. 네. 그 당시에 양극화는 뭐냐면요, 수도권과 지방도시예요. 아까 부산 봤죠? 네. 4년 동안 내내 빠진 거.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강남 3구랑 잠단대청이 일기 신도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부산이나 대구의 역할을 노도강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이 변형된 그런 패턴이라고 그렇죠. 보여요. 회광반조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여기저기 좀 쓰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총 3편을 나눠서 찍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제 배포를 해요. 메일을 주시면 용량이 워낙 커가지고 네네. 제가 서버에는 못 올리고 네. 요청하는 분이 있는데 네. 같이 이제 뭐 회원이 되어 주시면 네. 요청하시면 이 자료를 방송했던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PC에서 그걸 클릭해가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훨씬 더 인사이트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엘리엇 팁에 가셔서 하시면 자료 또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토호제 풀리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날짜가 지날 때마다 급등을 해요. 거래도 폭발하고. 맞아요. 회광반조, 그다음에 화려한 설거지 파동이다. 이거는 저는 반등파라고 보거든요. 노도강을 보면 상승파가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 가지 보면. 전혀 아니죠. 예, 회광반조라는 거는 해가 석양이 질 때 바닷가에 머물러 있다가 뚝 떨어질 때 갑자기 환해졌다가 없어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네. 그다음에 초가 마지막으로 타가지고 촛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에 휘리릭 타면서 꺼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그러고 네. 95세 드시고 10년 동안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오늘 내일 하는데 네. 갑자기 일어나서 30분 동안 너희들 잘 있었냐? 그러다가 네. 30분 있다 돌아가신다. 네. 그때 우리가 회광반조라는 걸 써요. 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추세 붕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미 붕괴된 데도 있고, 뭐 아직 멀쩡한 데도 있고, 위험한 데도 있고, 오늘 네. 가장 위험한 뭐 인천이나 이런 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추세에 따른 창조적 파괴라는 건데, 문학 용어에 데포르마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 불어인데, 영어로는 디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디포메이션 할 때, 네. D는 나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C는 문법을 안 맞추고 문법을 파괴해갖고 이쁜 문장을 만들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데포르마션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9년 동안 넘게 오르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려면 추세를 한번 와장창 깨고 네. 특히 60년 추세가 깨지고 그러면 새로운 수십 년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2, 3년짜리가 아니라. 자, 그 얘기고요.
전국을 보면 여기 봉 차트가 전국이거든요. 네. 밑에 광역시처럼 내내 빠지는 부산처럼 팔계도처럼 변동성이 없고, 울산도 이렇게 팔계도처럼 같이 빠졌다가 오르는 게 있고요. 네. 요거 서울은 지금도 많이 올라 있고 이게 며칠 전 데이터라서 3월달 데이터는 좀 약간 아직 누적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각 지역마다 위험한 데가 있고 안 위험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이 무너진다고 쳤을 때 먼저 무너지는 지역이 있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량주, 부실주 해갖고 네. 그것도 양극화되면서 악어입처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이거는 명목지수입니다. 1520개 단지예요. 네. 추세선을 보면 91년 노태우 대통령 고점과 고점은 2008년 9년이거든요. 쌍봉. 네. 그리고 다 쌍봉의 추억 한 거예요. 쌍봉. 이번에도 쌍봉을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낮은, 이건 약간 못 넘은 쌍봉이고 이거는 약간 넘은 쌍봉이고 지금도 약간 못 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는 쌍봉의 거리가 6년이에요. 네. 이때는 1년이에요. 지금은 3년이에요. 네. 3년 반 정도 돼요. 자, 보면 리먼 사태 때 상투가 2008년에 상투가 아니라 2006년 11월이에요. 네. 왜 빗변이니까. 지수는 얘가 높은데 네. 물가를 나누면 얘가 훨씬 높고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딱 이번에 닿네. 신기하죠. 네. 함수로 만들면 이래요. 제가 막 마우스를 그은 게 아니고 네. 엑셀에다가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되거든요. 네. 이걸 나중에 산수 차트로 보면 이게 지수 함수로 이제 바뀌어갖고 곡선으로 됩니다. 자, 일단 서울 아파트가 멀쩡하다는 거 보셨죠? 걱정할 게 없죠. 네. 자, 근데 광역시는 빠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2001년 그다음에 리먼 사태 오히려 얘는 리먼 사태 때 올랐다니까. 그리고 2019년에 바닥치고도 빵 떴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서 이걸 P1으로 놓고 P2로 놓으면 1차 함수에 직선의 방정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딱 다지니까 용수처럼 튀었죠. 이때 튄 게 뭐를 튀었냐면 부산 엑스포. 네. 그다음에 잼버리. 근데 둘 다 망했죠.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버리는 패. 이때부터 광역시가 무너지고 추세선이 깨진 거예요. 네. 이걸 확대를 보면요. 확대를 보면 요게 11월 달이에요. 잼버리 터진 아니 부산 엑스포가 아웃된 거.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10대 1로 이길 수 있고 마지막에 역전시킬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거의 9대 1인가로 네.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하루 전까지도 알미프 터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경쟁성률은 8% 뭐 7개월 연속 상승. 저는 그럴 때 이게 부동산 상승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만약 혹시라도 이제 대폭락 오더라도 그때도 또 아마 또 하루 전까지도 또 계속 상승 얘기할 겁니다. 네. 자, 광역시가 깨진 거는 봤죠? 네. 그러면 안 깨진 데도 있겠죠? 요 차트는 8개 도입니다. 네.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읍면동에서 얼마나 뭐 투기적인 하겠어요. 근데 얘도 2001년이랑 2019년 이때 광역시도 그렇고 여기서 배불기처럼 뚝 튀잖아요. 네. 여기 뚝 튀죠. 이게 뭐냐면은 부산 해수동 규제 플러스 때예요. 11월 달에 풀도 갖고 부산 엑스프로 튀고 해수동 튀고 부산 이랬던 거거든요. 네. 전국이 이때 탔어요. 그리고 세종도 이때부터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노도강도 이때부터 기울기가 급해졌어요. 저 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저금리. 금리가 너무 싸지고 유동성 푸니까 저 때는 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세상승이니까 네. 아무거나 맞아요. 사서 오르는 그렇죠. 거.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갖고 20% 깨진 사람도 많잖아요. 네. 자, 팔계도가 지금 딱 아슬아슬해요. 자, 토호제로 왜 푼지 알겠죠? 네. 전국에 무너지는 거를 왜냐면 서울은 안 무너져도 다른 데가 무너지면은 위험하잖아요. 서울도.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서 코스피 올릴 때 바닥 치고 올리거나 이럴 때 기관 투자나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만 디립다 올리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0%가 안 되지만 IMF 때는요 혼자 33%였어요. 네. 홍콩 옛날에 그 당시에 홍콩 항생 지수에 네. HSBC가 60%였어요 혼자. 영국의 HSBC가 60%였고 그 당시에 주임일 때인데 네. 고참들 매매하는 거 보면요 한 창에다가는 삼성전자만 띄워놔요. 코스피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띄워놔요. 왜 혼자서 30몇 프로니까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도 삼성전자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막 한 200개가 하한가를 맞고 삼성전자 오르면요 주가는 폭등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왜냐면 뭐 조선주도 있고 네. 뭐 바이오도 있고 하니까. 네. 자, 요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국을 보겠습니다. 전국을 보면요. 광역시나 지방을 보면은 요런 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다 모아보니까 딱 맞은 거야. 87년 바닥. 그러네요. 98년 바닥. 2000 박근혜 대통령 때 바닥. 네. 그다음에 해수동 풀 때 바닥. 참고로 해수동 푼 날로부터 일주일인가 있다가 부산 LCT가 뭐든지 그 주변에 신규 입주나 아니면 분양이나 할 때 그 근처를 한두 개만 한 5억을 올려놔 버리면 네, 그렇죠. 성공하잖아요. 그런 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전국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자, 이때 그 특례론, 이건 신혼부부 특례론, 이거는 토호제. 네. 자, 근데
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대세 상승이면 얘랑 악어입처럼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건 좁혀지면서 오르는 거예요. 네. 즉 반대는 악어입이 지금 닫아지고 예, 있는. 닫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추세는 영원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만 겨도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년 만에 깨지는 거. 그리고 제가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쟁 이게 6.25 전쟁 이후로 IMF보다 더 크게 터지려면 뭔가 그래서 제가 전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다음 날 비상계엄령 터진 거 네. 아시죠? 아. 근데 그게 지금 내전 양상까지도 번지고 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갖고 세 가지를 다 같이 묶었습니다. 네, 네. 서울 제일 위에 서울, 중간에 전국, 밑에 광역시. 네. 8개도는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지수익 기조가 적어요. 완만하고. 근데 얘가 먼저 깨졌죠. 네. 얘는 아직 안 깨졌죠. 얘는 딱 닿죠. 네. 그러니까 서울만큼만 올라가면 얘는 여기서 쳤을 거라고. 근데 다른 게 시가총액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저희가 계속 방송하면서 지금 전국 기준으로 닿은 건 지금 처음이네. 그렇죠. 네. 그동안은 닿진 않았어요. 그때는 광역시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광역시가 깨졌다. 큰일 났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8개도도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약하게 오르거나 좀 빠지니까 올라오는 추세선, 즉, 이 올라오는 거는 추세선은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 보면은 선형 회귀 분석, 수학 네. 나오셨죠? 예. 선형 회귀 분석하고 R스퀘어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직선과 가깝냐, 이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느냐, 직선처럼 꾸준히 올라가느냐 네. 하는데 나중에 그 개별 종목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요 추세선에 네. 요게 추세선이거든요. 야. 요거는 지지선이에요.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추세선으로부터 위로 튀어나온 놈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이게 뭐 우리가 뭐 10년 파동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4, 50년짜리 파동이 완전 이제 바뀌는 네. 그 초입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60년 만에 1959년에 종합아파트 이후로 추세선이 처음으로 깨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한지. 깨진 데가 있고 안 깨진 데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명목으로는 안 깨졌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나 추세선을 작업할 때는 항상 실질 지수를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추세선은 물가가 8% 오를 때 물가 또는 금리가 그렇죠. 15%일 때 그때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린 거랑 네. 지금처럼 저금리 저성장 시대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보정해 주는 게 물가입니다. 해외랑도 비교할 때도 그 나라 물가끼리 비교를 해요. 케이스 네. 실러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왼쪽은 인천, 둘 다 인천인데 왼쪽은 명목 지수고요. 네. 오른쪽은 R자가 붙은 건 리얼 실질. 인덱스입니다. 실질 지수입니다. 물가를 나누면 이래요. 여기 확대를 보면요. 여기서 좀 닿죠? 네. 살짝 깨진 거 보이세요? 네, 자, 보이네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깨졌어요. 깨졌네. 인천이 진짜 위험해요. 자, 명목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제가 아파트 팔았어요라는 영상을 여러 개 올렸거든요. 사연해가지고. 아파트 사갖고 먹었어요. 이런 영상은 있어도 아파트 팔았어요라는 영상을 솔직히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떡해요. 그때 인천의 송도 아파트를 팔았는데 5억이 떨어졌는데 최근까지 6천만 원 올랐대요. 이 상태 보세요, 이거. 인천에 300개 단지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리도 포함되고 비용까지 포함됐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15억이 빠졌다가 이번에 15억이 됐어요. 보는데 딱 팔아보면요. 그동안 4년 동안 이자를 얼마 냈는데. 15억짜리면 보통 9억 대출 받거든요. 네. 그러면 4%만 잡아도 4, 9, 36, 1년에 3,600만 원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4년이면 1억 몇 천만 원이에요. 복비에다가 세금에다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감안을 해야지 추세 분석이나 이런 하는 거지. 네. 물가지수를 감안한 주가를 보고, 아파트 가격을 보고 사라 팔란 얘기가 아니고 거대한 추세선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이거고. 자, 또 한 가지 위험한 데는요. 부산입니다. 부산도 여기서 보시면 달랑말랑하죠. 네. 4년 동안 빠졌어요. 4년 동안. 근데 물가지수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IMF 때까지 8년 동안 명목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300개 단위입니다. 36만 세대예요. 근데 물가까지 나누니까요. 80주년 저점을 깨버렸네. 이때는 그래도 안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87년에 아파트 대출을 받아가고, 근데 다행인 거 그 당시에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얼마나 이 아픔이 컸겠어요. 네. 근데 지금 깨졌다니까. 이걸 확대해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언제 고점에 샀든 저점에 샀든 작년에 샀든 다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청남도입니다. 이번에 도단입니다. 네. 도단이도 보니까 살짝 닿죠. 네. 100개 단지 12만 세대를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살짝 깨졌죠. 도단이기 때문에요. IMF 때 보세요. 명목으로도 고점을 못 넘어 한참 났죠. 네. 남들 이렇게 갖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나면 이래요. 야, 실질로 보니까 뭐 완전 올라갈 때도 물가 받도 못 오른 거야. 이거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를 나누면요. 요거밖에 아니야. 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왜냐면 환율이 2,000원 가고 네. 물가가 막 8% 가고 금리가 막 15%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살짝 깨진 거 보이세요? 네, 네. 충청남도 물가로 나누면. 네. 자,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상한 현상이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대전이 그동안 잘 버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뭐가 좀 뚝 부러지는 모양이 네. 보이죠. 휴대선이랑 아직 거리가 있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아직 안 깨졌어요. 네. 근처에. 근데 얘는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여 밑에까지 우리가 이런 거 대가리 처박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대가리 처박으로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잠산됐던 걸 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하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이랑 우리의 부동산과 주식을 좀 비교할 건데, 네. 자, 요 차트는 20년 동안에 2002년부터 위에 거는 나스닥 차트고요. 네. 이건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월봉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오늘도 올랐으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이거보다 네. 3개월째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공매도 치려고 올리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 네. 97년 초에도 3개월 동안 폭등을 시켜갖고 외국인이 엄청 샀는데 보니까 꼭 치고 그 며칠 있다가 옵션을 개장을 했네. 네. 처음으로 옵션이 생긴. 그러니까 우리는 옵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살 때 옵션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음모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어쨌든 모양을 보면요 비슷한가요? 안 비슷하죠. 그렇죠. 방향만 약간 비슷하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이 최근에 폭락을 했죠. 2달 네. 동안. 근데 코스피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고 숏을 코스피를 쳤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어. 근데 그래프가 전혀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요 차트는요. 위아래 차트가 거의 똑같죠. 진동폭까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리츠예요. 리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투자 회사. 아, 미국 거. 아. 미국 200개 부동산 회사가 아니고 네.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 호텔도 사고 뭐 항만, 물류, 물론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스닥이랑 안 똑같고 네. 이게 리츠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점이 2021년 12월이거든요. 우리는 네. 10월 달이었죠. 코스피는 6월 달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쌍바닥 모양 비슷합니다. 네. 물론 약간 방향이 반대고. 자, 이번에는요. 미국 시장을 봤듯이 이번에는 그럼 우리나라 국내의 부동산 서울 아파트랑 코스피랑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연두색이 코스피 1980년대 85년부터고요. 대표 상승이고요. 87년 6년부터 바닥치고 올라간 까만 게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단지인데 물가 지수까지 감안한 거예요. 실질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되게 급해갖고 맞질 않아요. 네. 보시면 코스피가 먼저 상투를 89년에 치고 2년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90년 노태우 상투를 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아니면 안 되거나 점점 가면서 보세요. 우리 2021년도에 코스피가 6.25 전쟁한 날 상투 네. 쳤거든요. 상장단대 16. 왜 생생하게 하냐면 제가 5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네. 와이프 계좌랑 해갖고 생일날 그 곧버스를 쳐갖고 네. 1년 반 있던 9월 달에 9,200만 원이 9,500만 원 됐어요. 네. 물론 나중에 좀 하드 박스 꺼내서 기니까 시간 가치 때문에 줄어서 한 3,000 몇백, 저는 항상 계좌 공개하니까 얼굴 공개는 안 해도 계좌 공개는 계속 하니까 4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치네. 네. 그 다음에 얘가 바닥을 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부동산도 상투 치네. 네. 근데 지금은 코스피는 니크 복구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아직 안 꺾였어요. 네. 근데 과거에 2년의 시차를 뒀는데 지금은 5, 6개월, 3, 4개월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가 고민해보니까 금융상품화. 아.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 거지 투자하려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다음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레버리지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안 됐어요. 기업에 대출하느라고 네.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80%까지도 대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유동성과 금리의 영향을 엄청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그러면 코스피랑 서울 아파트랑 큰 궤적이 비슷하다면 네. 아까 봤던 리츠랑도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들이고 네. 회사의 주가를 모아놓은 ETF고 이거는 그냥 아파트 그냥 실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겹쳐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거 코스피입니다. 지금 아까 그 기간이 짧다는 거. 6월 25일 날 상투 쳤는데 코스피가 얘는 10월 달에 4개월 있다가 상투 친 거. 네. 그다음에 바닥 치고서 그다음에 바닥 친 거. 이거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는 지금 그래프를 제가 누락을 시켰는데 네. 삭제를 잘못했나 보네요. 리츠랑 우리 서울 아파트랑 거의 궤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짐작을 해보자고요. 네. 서울 아파트랑 코스피랑 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리츠랑 코스피랑 비슷해요. 그럼 요 그러네요. 리츠랑 비슷할 거라고요. 물론 네. IMF 때는 얘는 주식이니까 급락을 했다가 반등한 거고 요 고점을 못 넘었잖아요. 이건 물가까지 나눠서 그렇지 한 요 정도까지 왔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걸 좀 미국 주식에서 이거는 홈 빌더라는 ETF예요. 네. 아까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고 얘네는 직접 아파트든 주택이든 만드는 회사들 주식이에요. 네. 그걸 만드는 ETF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강남 아파트랑 좀 비슷해요. 2021년에 상투 치고 폭락했다가 네. 쭉 올라갔고 1억 빠지고 2억 오른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또 빠지고 있거든요. 작년 말부터 네네. 한참 빠지고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반등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도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서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는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걸 보면 얘가 약간 선행성이 있다고 치면 네.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잖아요. 네. 4만 몇천 포인트 하고 파괴력도 크고 그 30종목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 홈디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는 뭐 주택 자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걸 파는데 문제는 2021년에 상투치는 우리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살짝 고점을 넘었어요. 근데 이거 주봉입니다. 네. 갑자기 연말부터 폭락을 해갖고 최근에 미국 지수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얘는 반등을 못하는 거야. 아. 뭔가 부동산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새로운 시도인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가지고 압구정 뭐 10억대 샀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반대면은 그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요거는 스타 지수, 실질 지수고 네. 이게 2020년부터 코로나 직후부터네요. 네. 자, 물가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가로 명목으로는 넘었지만 물가로 나누면 못 넘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니프티 피프티는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다음에 노도강은 여기 밑에 있어요. 서울 아파트는 한참 밑에 있고요. 물가를 나누면. 자, 그럼 나누면요. 고점은 비슷한데 이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네. 항상 우리는 어떤 업종이나 뭘 분석할 때 2등주나 3등주를 분석하거든요. 왜? 1등주는 속임수가 많아요. 네. 얼굴만 답이니까.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는데 다른 거 다 죽어요. 그러면 잘못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의 어떤 궤적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네. 코인이 폭락했다가 이때 나스닥 부동산 다 같이 폭락할 때 얘도 같이 터졌어요. 네. 그러다가 바닥치고 오르니까 몇 달 있다가 서울 아파트가 바닥을 쳤네요. 자, 그런데 얘가 작년 말에 상투치고요. 네. 올 초에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다안 좋죠 요새.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멀쩡해요. 아니, 조금 멀쩡하지 않죠.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빠진 거에 지금 얘 치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한 20% 빠졌나? 30% 11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만 달러 그러니까 초반이잖아요. 한 30%도 안 돼. 3만 달러 따져 한 20% 이상 20% 빠졌죠. 네. 얘는 50% 빠졌다니까. 50%나 빠졌어요? 거의 50, 고점 대비. 와. 그리고 기술적 지표가 되게 나빠요. 이 얘기는 이더리움이 이거는 그냥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뭐 어떤 이론이 없는데 네. 우연히 바닥치고 몇 달 있다가 얘가 바닥치고 그러면 얘가 상투치면 얘도 몇 달 있다가 상투치지 않을까? 이게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이제 이 강남의 고가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하나는 이제 코인 시장. 코인 부자들이 또 왜냐면 기존의 전통 부자들은요 이미 아파트가 다 고가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삽니다. 그럼 신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요는 신흥 부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코인, 그다음 미국 주식인데 최근에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상당히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가 시장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신규 수요 자체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정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안 나오더라도 네. 매수세 주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매수세가 이제 막 70억짜리, 50억짜리 막 턱턱 현금 주고 사는 그런 거는 많이 줄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엘리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지금 회강 반조다. 네. 네, 이제는 근데 혹시 저럴 일은 없을까? 또다시 뭔가 여기서 우리가 23년, 24년, 25년에도 이렇게 돌발 변수가 자꾸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좀 만들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뭔가. 근데 대세는 못 바꿔요. 일시적인 물꼬는 틀 수 있어도 네. 전체적인 방향을 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 중에 그 뭐 반등파 뭐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있지만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오늘 내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인천도 위험하고 어디도 위험하고 추세가 망가져가지고 네. 조만간에 전국이 무너지면 6.25 전쟁 이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추세로 봤을 때. 근데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요. 데포르마숑이에요. 창조적 파괴. 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바닥에서 올라갈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이만만 다치고 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꼭 리치고의 회원이 되셔갖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네. 떠나 있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기를 놓쳐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진짜 기회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기회가 오려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창조적 파괴 한번 큰 급락이 오고 나면 그때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뭐 가을 연말 아마도 내년 상반기 이때쯤에는 일부 지역은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 꼭 잡으시려면 엘리엇 TV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저희 리치고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